안녕하세요. 오늘도 4편에 이어 제 경험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4편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맹분 없는 물질을 받으면 배가수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본문에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세상 물정도 몰랐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무 맹문 없는 물질을 받아서 혹독한 10배 정도는 그 대가성을 치렀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분께서 보험을 하나 체계를 해주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가서 보험을 체계를 했습니다. 보험을 체계를 하고 자기는 신의 몸주이니 자기 이름으로는 보험을 들 수가 없으니 저하고 원장님 그 명의로 보험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을 들어 주시는데 신의 또 이름 신의 몸주라 또 보험을 들 수가 없나 보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지 그게 나중에 그렇게 큰 사건을 불러오리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또 개인적으로 좀 돈을 좀 융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또 돈을 또 융통을 해 드렸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돌려준다고 하신 그 돈을 안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도 내시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제가 대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이 계시다라는 얘기도 못 들었고 그래서 그냥 남편이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서 보살님 남편이라고 하면서 맥주를 좀 사주러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시라고 했더니 안주머니에 딱 오셨는데 안주머니에 보니까 반짝반짝 그때 소형 노공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인지는 했는데요. 설마 저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훈이야 엄마가 보험을 들었는데 너가 너 명의하고 원장님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네.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셔서 자기 이름으로는 들 수가 없으니 신의 몸주라 들 수가 없으니 우리 이름으로 들으라 그래서 제가 체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며칠 있다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감독으로 좀 나와 주셔야겠다고 지금 어떤 분이 저를 지금 고발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라고 그러셔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차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될 줄 나는 몰랐네 이랬는데 저는 저 혼자 갔고 그쪽에는 남편분 그리고 이제 보살님 그리고 아들 세 분이서 나왔습니다. 세 분이서 나오고 저는 저 혼자 갔는데요. 보험감독원에도 가면 네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는 세 사람이 나오고 저 혼자 앉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남편분께서 온갖 욕설을 다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하고 성격이 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책상을 확 치면서 이제 거기서 난동을 피울 거다라는 예상을 하셨는지 그렇지만 저는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고 큰 일을 당하면 또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 했는데 했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누명을 딱 씌우면은 저는 바로 그냥 이게 좀 제가 조금 오행상 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심장이 좀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얼굴이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얼굴이 하얘진다고 주위 분들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차분하게 네 아니오라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잘 참아도 뒤에 머리가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지금 화장실이 좀 급한데 화장실에 좀 다녀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빨리 다녀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치료에 응했는데요. 3번을 가게 됐습니다. 3번 정도를 갔는데 저는 점심시간이 돼도 밥을 먹지를 못하고 혼자 계속 그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치료를 하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 2번 정도 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감독관님한테 저는 저런 분들은 처음 봅니다. 살면서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렇게 무서운 분들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아 정말 진짜 참 이렇게 내가 그냥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저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채무 관계가 있냐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차용증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지금 차용증이 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제가 그 말 끝에 그랬습니다. 저분께서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는데 돈을 너무 안 갖고 이래서 보험료도 자기 돈을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고 제가 다 대납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하도 안 줘서 제가 참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제가 그날 장날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가 않는데요. 장날이었는데 돈이 이렇게 뭉칫돈이 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용인에 보면 우리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때는 이제 세너강변이다 이래서 개천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차들이 많이 이제 주차도 시키고 이제 그런 거기에 딱 떨어져 있었어요. 그 돈이 다발로 딱 되어 있었는데 60만 원 정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60만 원 정도 도장도 딱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날이었는데 아 오늘 장인데 그때 한참 가을이라 금고추가 시장에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르신분들이 이게 고추를 올 팔러 오셨다가 이 돈을 흘리고 가셨나 보다 딱 순간 죽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멀리서 코란도를 타신 여자분이었는데요. 직진을 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돈을 주는 걸 봤대요. 아, 돈 주인이세요? 이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돈을 좀 더 달래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착착착 셀려보시더니 60만 원이네. 그때 알았습니다. 60만 원인 게. 그랬더니 30만 원씩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돈 주인도 아니신데 왜 돈을 달라고 해서 그러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오늘 장날인데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고추를 이렇게 저기 팔로 오셨다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거는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화를 내면서 확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용실에 와서 신문지에 싸서 우리 집 바로 뒤에 동부파출소가 있었습니다. 동부파출소에 미용실 샵 뒤에 동부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돈을 주셨는데 주인이 좀 찾아가기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장님이었죠. 이장님께서 또 소식을 듣고 영수증을 좀 받아와야 한다고. 왜냐면은 주인이 못 찾아갈 경우에는 나중에 그 돈을 취득한 사람이 1년 뭐 좀 있다가 받아야 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냥 경찰관들이 주지를 않는다고 그러셔서 아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서 영수증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더니 영수증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그 감독관님한테 제가 그런 일은 있었어도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저렇게 저분이 돈을 주셨는데 제가 그런 일은 없는데 참 저분들 상당히 무섭네요. 제가 그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이제 간날 감독관님께서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그때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관님, 남편분하고 아들분은 좀 바깥으로 내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도 아니고 하니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라고 그분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랬습니다. 시엄마
저하고 시형 엄마 사이인데 저를 믿고 그렇게 보험을 체결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남편하고 아들이 없어지니 이제 막 불안하니까 막 물만 먹고 막 펄펄 뜨시는 거예요. 그래 또 보니까 또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딱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신을 모시는 분이 하늘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하늘이 무섭지는 않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떨면서 계속 물을 먹으니까 감독관님이, 아주머니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시형으로 이렇게 맺어가지고 믿고 그렇게 보험을 체결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동자가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왜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는 저분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하셨습니다. 하니까 바깥에서 남편분하고 아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그 감독관님한테, 아, 당신도 한편에, 당신도 집어였겠다. 이랬더니 그 감독관님이 웃으시면서 저보고, 아, 괜찮으니까 이제 가라고. 내가 이제 뭔지 판단이 섰으니 잘못이 없는 것 같으니 성소하셨으니까 하실 것 같으니 가시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뒤에도 대고 욕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한 3번 불려갈 동안까지 너무 많이 이제 막 무서워하고 이랬어요. 용인에 집에 와서는요, 정말 피똥을 쌌습니다. 피가 완전 섞여 있는 그 대변을 보게 됐고요. 한 이틀 정도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바이트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꾹꾹 참았던 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안정이 되면서 그 몸에 완전히 그 이상을 일으켜서 정말 아무런 명분 없는 대가성을 제가 그 물질을 받고 제가 정말 피똥을 싸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다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인데요. 정말 그 이렇게 신을 이렇게 모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근데 항상 신을 앞세운다 이런 거를 그때 확실히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채무 관계를 해결을 하려고, 아들께서 이제는 이렇게 차용증을 써줬으니까 이제 또 그처를 또 옮기시고 이래셔가지고 제가 끝까지 민사소송을 해서 그 나머지 돈도 다 받고, 그때는 그렇게 큰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보험회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하면은 이제 보험회사가 그때는 아무튼 좀 문제가 좀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해결이 됨으로써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지금까지 저희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오신답니다. 지금도 제 얼굴을 보면은 웃는답니다. 저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제가 잘 미용실에 잘 내려가거나 잘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드님도요, 정말 그때도 또 제가 빼저리게 또 사람 공부를 했는데요. 그분들 가족은 다 그냥 온 몸이 다 이제 금으로 다 치장을 해갖고 그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아드님께서도 항상 뭐 옷도 최고급이고 차도 그렇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할 당시에 저는 뭐 노숙자가 왔는 줄 알았습니다. 스리빠에 완전 머리도 완전히 감지도 않고 이렇게 잠바 입고 스리빠를 신고 와서 왜 그 김연순 씨 돈을 갚지를 않느냐 그랬더니,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판사님께서 뭐 법정 뭐 이자 이래갖고 10년 안에 변제를 해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저보고 겁도 많이 주고 했는데요. 저는 또 겁을 주고 이러면은 끝까지 한번, 사람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나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제가 해서 돈도 다 받아내고, 마지막에 2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20만 원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은 또 뭐 둔전에 찾아갔더니 이미 없었습니다. 그래 없어서 이제 세월이, 그래서 참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래갖고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제 탓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간 거고, 내 발로. 그래서
한 3년인가 지나고 난 뒤에 저를 그때 모시고 갔던 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분 다시 둔전에 나타났으니 한번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다리가 퉁퉁 부어서 코끼리 다리처럼 아파 있었습니다. 두 다리 걷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동자가 딱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습니다. 진짜 동자야, 지금 올 시간도 아닌데 연탄강에 가든지 어디 놀러를 가야지. 그렇게 아무 때나 그렇게 동자가 그렇게 실리고 그러면 어디 되겠니? 그리고 엄마 얼마나 그렇게 당황스럽고 이랬으면은 지금 시간에 동자가 실릴 시간이 아닌데 동자를 그렇게 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엄니. 아이고, 참 그렇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이랬으면 아프시지 않고 더 잘 살아야 되시는데 이 다리도 보니까 이렇게 진짜 어떻게인데요. 그래서 제가 되려 참 미운 정도 정이라고 처건지심이 또 제가 또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가져갔던 돈을 그냥 올 택시비도 안 남기고 이렇게 다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약도 사 드시고 쌀도 그냥 팔아서 또 좀 드시고 하시라고 대려 제가 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참 그게 또 그때 당시에는 또 할 말이 많고 또 만나면은 그럴 것 같았는데요. 세월이 또 약이라 또 그렇게 또 못하고 차마 매몰차게 못하고 그렇게 해서 다 틀어주고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